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지 대 지지, 묘가 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팔자내에 있다면 육신상 보통 편재로 보기는 하는데 내가 그걸 하는데 음영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글자가 편재로서 작용을 할지 그거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이 토의 기운이 실제로는 목의 일주에서는 목의 일주나 일간 뭐 이렇게 따졌을 때 토가 육친상 재물의 별이 되는데 실제로는 천간에 있는 무토와 기토는 그 계통이 실제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정제다 편제다를 논하기는 뭐 쉽겠습니다만은, 자, 축과 미 같은 경우에 축은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해자축의 겨울에 있죠. 미가 어디 있습니까? 양의 기운의 상승부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목 같은 경우에 이 토의 기운 중에서는 미가 오히려 편재의 기운이 묘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고 축은 실제로는 편재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든지 이 미라는 것은 변색을 한다는 것이죠. 해묘 미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국으로 더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변색이 있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토는 실제적으로 완벽한 재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육진상으로는 편재의 별이 되고, 자, 묘가 축에서 12운성으로 본다면 묘를 천간에 두면 을목이 되죠. 을목은 12운성상 축에서 세지가 됩니다. 세지는 내부적으로 기운이 약해져 가는 단계죠. 쇠퇴되어 가는 단계를 뜻하는데, 음간은 세지에서도 자기의 기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양간보다 훨씬 약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신살과 계열호를 본다면 이 월살로서 이 달이 뜨기는 떴는데 나를 위해서 뜬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달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니 내가 갈 길이 드디어 모색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다음 해가 뭡니까? 인묘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뭔가 신살로서 따진다면 이게 조객살에 해당합니다. 보통 상문 조객이 곡사초상, 초상집에 가거나 그죠? 상을 당하거나 그러한 의미를 띠고 있고, 보통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된 이후에 뭔가 운이 트인다라는 그러한 특징들도 실질적으로는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문 조객이 격각하고 비슷합니다. 격각살. 즉, 해묘미는 사유축이 격각살이 되죠. 정반대니까 충의 인자로서. 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앞 시간에도 제가 이 방학과 상학과 육학과 충형 파해에 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참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해석의 모든 것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또 특히 을묘일주가 된다면 자축이 공망이 되니 공망살도 그대로 해석의 범주에 또 넣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묘라는 것은 방합, 삼합, 육합, 충형, 파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삼합과 육합과 육합보다는 삼합, 그죠? 그리고 충형, 이것이 사주 해석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파해는 참조를 정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팔자 내에 이러한 글자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즉 묘니까, 그죠? 해가 있다든지, 미가 있다든지, 술이 있다든지, 그죠? 또는 유가 있다든지, 자가 있다든지, 오나 진이 있었을 때, 자, 그럴 때 축이 오면 어떤 작용력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축이 와서 팔자의 글자를 동요하게 만드는 글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방합적인 요소는 해자축, 이것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삼합적인 요소에서 사유축 중에서도 이 유라는 글자가 팔자 내에 있다면 유축이 삼합을 하여 그 글자 유를 강하게 만들었다가, 그리고 그 강한 것이 합에 의해서 망실작용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글자들이 붙었다 떨어졌다의 작용력을 팔자 해석을 하는데 꼭 쓰여진다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축이 온다면 닭, 유자 이런 글자가 있었을 때 뭔가 문제성이 발생을 하겠다. 그 다음에 축은 실제로는 형살에 들어갑니다. 축술미가 우리가 삼형살에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글자가 있었을 때도
뭔가 형살에 관해서 뭔가 형벌에 관련되어서 그 글자가 삭감 요소에 의해서 탈락됨으로 인해서 팔자의 구성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라는 것은 충에 의해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요소. 그러니까 진과 오는 그렇게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축이 왔을 때는 더욱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인묘의 글자가 됩니다. 즉 경금과 정화와 기토가 인묘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경금을 지지 내려놓으면 원숭이 신자가 될 것이요. 정화를 지지로 내린다면 말호자가 될 것이요. 기토를 실제로 지지로 내린다면 축보다는 미라는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살의 기운인 찌 자자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신자, 양미자라고 할까요? 자미는 원진이 되겠죠. 이렇게 몇 자가 있었다. 자, 이럴 때 축이 들어왔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묘를 바로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경이 합에 의해서 묘로 왔을 때 이것을 보통 무게의 글자로 쓰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 자미는 원진이 되고 또 묘미는 합된 모양이겠죠. 이런 팔자 구성으로서 직업 특성을, 합에 의해서 직업 특성을 쓰는데, 자, 위에 천간의 글자가 병이나 갑이나 있다면 또 유능의 존재로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 축이 오니까 어떤 작용이 있냐는 거죠. 자, 축이오면 실제로는 경금이 인묘죠. 얘도 인묘를 시킵니다. 경이 있었다면 인묘의 작용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뭡니까? 미를 충도하고 형도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충과 형에 의해서 이 미를 어떻게 한다?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날려버리게 되니, 그리고 나니까 합에 의한 매달렸던, 즉 내가 뭔가 외교적으로 활발하게 포용력을 가지고 잘 써먹던 인자가, 그리고 이 조정 중재 하던 인자들로서 직업 구성을 잘 써먹던 인자가 미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자가 바로 어떻게? 묘를 형하는 형국으로서 형벌, 수술, 가공적인 상황들이 나에게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팔자에 가지고 있으니 대처는 조금 더, 팔자에 자가 없었던 사람보다는 대처는 더 잘하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나에게 형벌이니까 송사시비, 구설, 잡음, 그리고 병원 갈 일이라든지 뭔가 이익이나 목적물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상황들, 그때는 실제로는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실제로는 깔려 있습니다. 밑바탕에.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주변에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 다른 글자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충하는 요소 유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끼 묘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묘와 유는 충의 관계죠. 뭔가 충에 의해서 뭔가 이동, 변동 또는 역마 관련 직업 분야에서 유능하게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인데, 이 축이온이 어떤 작용이 벌어지겠다? 첫 번째, 합을 하겠죠. 자, 순서에 입각해서 유축이 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가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된다. 그죠? 강성화된다. 따라서 강하게 되니 이 모든 게 자꾸 충에 관련된 일들이 막 온 천지에 다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유를 어떻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없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를 두 번째는 뭐하냐? 인묘시킨다는 거죠. 인묘. 그죠? 인묘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오가 원래는 묘유 건너서 이렇게 있었을 때는 자기가 유능성을 발휘하다가 이 오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유가 강하게 된 상태에서 묘를 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충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뭔가 첫 번째는 충전, 재생, 스파크죠. 자, 이런 작용력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충전이라는 것은 즉 무형은 유형으로, 그죠? 엎드려 있던 것은 깨워내는 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재생은 지지부진. 자, 이것을 달리게 만든다. 달리게. 그죠? 그리고 스파크는 뭐냐면은 달리던 말은 달린다. 이것은 낙마시킨다는 것이죠. 즉 유형화되어 있던 것은 어떻게 된다? 무형화로 그 모양을 없애게 된다는 것이 바로 충의 작용이죠. 그러한 작용력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더라? 유가 이 축과 합을 해서 이제 이 유의 글자가 작용력이 사라지게 되는 작용력이 축이 오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팔자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축이 오면 어떤 작용이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이 있어도. 축은 실제로는 형입니다. 실제로는 팔자 내에, 진술축리. 자, 이거는 실제로는 거의 형작용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진도 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파라고 좀, 파라는 건 실제로는 파괴작용의 일부거든요. 따라서 형에 관련해서 거의 해석, 사주 해석을 감히 하시다 보면 거의 맞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자에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묘가 축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